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옷짓 밴드, 옷 만드는 여자, 옷 짓는 여자 밴드의 페릴, 무료 페릴 패턴을 가지고 슬림 원피스 패턴입니다. 가지고 원피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많이 슬림해서 원래는 직기형의 디자인인 것 같은데,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 정도의 직기는 너무 설림해서 입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후라이스라고 하는 엄청 많이 늘어나는 다이마루 원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으로 하면 약간 볼륨이 볼록볼록 해도 입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입을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66 사이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입고 마네킹을 입히겠습니다. 뒷부분과 앞부분에 모두 절개가 프리센스 라인으로 절개가 슬림하게 들어가 있어서 날씬한 물 더욱 배가시켜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트임이 있거든요. 뒤트임이 있습니다. 직기든 뭐 다이마루든 트임이 있는데 슬릿을 주는 게 아니라 겹친 뒷단의 일부분을 이렇게 겹쳐 넣어서 주는 트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옷을 입었을 때 요즘에는 트임 방향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디자인 따라서 오른쪽 왼쪽 뭐 맘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어느 쪽을 해라 이런 법칙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트임 중에서 한쪽은 트임 여유분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요 끝이 그대로 있다면, 오버록선이 그대로 있다면 다리가 벌려졌을 때 오버록선이 나오니까 보기 싫으니까 시접을 1cm 주고 오버록선으로 해서 이렇게 다려줬습니다. 이 부분에 상침을 한번 놓을 겁니다. 이 상침을 놓을 때 이대로 끝까지 한다면 나중 밑단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옷이 신축성이 이렇게 많다고 했습니다. 바느질선이 지나가면 이 부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밑단을 세발뜨기로 해서, 세발뜨기를 하면 늘어남을 감당해 줄 수 있거든요. 바깥으로 해서 밑단에 바느질선이 보이지 않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안으로 쑥 뒤집어 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여기는 어차피 상침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록선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자, 오버록 1cm 해서 두 손으로 접어서 상침을 해줄 겁니다. 자, 후라이스 원단은 사방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늘려서 재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얌전하게 같이 가도록 재봉해 주었고, 나중 스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쪼그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덮이는 트임 부분이 있었죠. 여기도 이렇게 해보시면 안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처럼 시접을 1cm로 접어서 이렇게 오버록을 다 쳐줬습니다.
여기 오버록은 똑같이 상침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림질을 하면 이 부분이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단은 접어서 요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죠. 어떠한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요 접은 상태를 뒤집어서 완성선으로 맞추십니다. 안단분, 그리고 완성선으로 재봉하지 않고 완성선에서 조금 위로 3mm 내지 5mm 정도 위로 올려서 재봉해 주십니다. 그 다음 시접을 코트 같은 거 할 때 요를 많이 하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뒤집었을 때 요 안으로 우리가 5mm 정도 올렸으니까 여기가 보이겠죠. 다림질로 꾹꾹 눌러 주시면 겉에서 봤을 때는 상침 한 선 보이지 않고 안으로 했을 때는 깨끗하게 여기 마감도 되고, 나중에 밑단 처리할 때 여기 한 방 꼭 집어 주시면 이렇게 들리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벌써 뒤트임의 절반 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다. 옷을 입으면 뒤집어져도 보기 싫은 부분이 없겠죠. 자, 그러면 뒤트임을 거의 완성됐고요. 두 개를 여기 오바록 했던 부분, 시접 접어서 했던 부분 여기 놓고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가십니다. 이제 시접 1cm로 재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로로 목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목에도 뒤 안단을 2장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뒤 안단을 2장으로 하라는 거는 이쪽을 나누어서 가운데 뒷중심에 트임을 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트임을 직기로 하실 분은 지퍼를 달아 주셔야 되고, 다이마루를 하실 부분은 일부분만 뒤트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너트선이 있었습니다. 너트선을 따라서 이 후라이스라는 재질은 사방으로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니트용 바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트 바늘을 이용하시고 밑실은 다이마루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하십니다. 한쪽은 오버록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트임 위치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오버록을 미리 해놨습니다. 뒷중심을 연결했으니까 이제 오버록을 해야죠. 오버록 하실 때 여기 뒤트임을 할 부분까지에서 조금 밑에까지는 가름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넘기셔서
시접을 살짝 이렇게 넘기시면 되죠. 이렇게 넘기셔서 쭉 밑단까지 한 줄로 오버로 가셔서 넘긴 쪽으로 다려 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요 방향으로 넘어가게. 그럼 여기서는 오버로 끝선이 같이 흘러가도록 해 주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접지 않고 뒤트임 접지 않고 끝만 오버록 해준 쪽을 여기 오버록 먼저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오버록 해서 한번 다려줬습니다. 위에 목 있는 선에는 한쪽은 미리 해놓고 한쪽을 하면서 쭉 재봉선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트임 부분에서 조금 밑에까지 가름소리 되도록 맞춰주고 요 시접을 살짝 접어서 안으로 넣어서 재봉선과 함께 오버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트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트임이 눕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넘겨갔죠. 그리고 트임 선을 맞춰서 싹 다려주고 그러면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다림질 한 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여기 사선으로 되는 부분에 보강을 한 줄 넣어줘야 그 부분이 이제 입어서 들썩거리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터지지도 않고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상침을 놓겠습니다. 사선 모양을 유지해서 한 줄 또는 두 줄로 그 부분만큼만 트임의 마감 부분, 요 부분 처리해 줬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스팀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려 주시면 깨끗하게 되겠죠. 여기는 수성팬이라서 나중에 다리겠습니다. 물을 좀 뿌려서 팬이 날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벌써 뒤트임 완료.